제노사이드. 제노스는 인종, 사이드는 살인을 의미하는 단어로 인종학살 즉 집단학살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제노사이드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로서 홀로코스트라고 불리우는 이 악행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고 결국 다시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제노사이드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인 1992년에 일어난 보스니아 내전에서도 이 참혹한 학살은 일어나게 되는데요. 20세기 이후 최악의 인종학살이라 불리는 스레브레니차 학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쿠오바디스 아이다가 바로 이 보스니아 내전 중에서도 스레브레니차 학살 사건에 대해 다룬 영화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1989년) 동유럽 혁명의 뒤를 이어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슬로베니아를 필두로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도 유고 연방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보스니아는 앞선 두 나라와 다른 점이 있었는데요. 이 보스니아의 경우 어느 한 민족이 절대 다수로 있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43.5%의 보스니아인과 31.2%의 세르비아인, 그리고 17%의 크로아티아인으로 이루어진 보스니아의 경우 탈퇴라는 결정이 쉽진 않았는데요. 결국 1992년 2월 보스니아 내부에서 연방국가로부터의 독립의사를 묻는 국민투표가 열리게 되었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투표 결과입니다. 99%에 육박하는 찬성표를 두고 세르비아인의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세르비아인들은 독립을 반대하는 의미로 투표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를 포위하면서 세 번째 유고내전인 보스니아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보스니아 내전은 어마어마한 희생자와 난민을 만들어내면서 그 잔혹성과 비극성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손꼽히게 되었죠. 이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종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유고연방에는 세 가지의 종교가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분열되면서 동방 정교회와 서방 가톨릭, 그리고 15세기 발칸 반도를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의 이슬람까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하여 세 가지의 종교가 한 국가 안에 혼재되어 있었고 결국 유엔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분명 이 종교 전쟁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만큼 각 국의 이해관계와 많은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엔군이 스레브레니차에 들어와 안전지대로 선포하는 것이 영화 속에서 보여지고 유엔군의 모습도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아이다 역시 유엔 소속의 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엔 평화군이 주둔하고 있기는 했지만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엄호한다기보다 주로 구호품을 전달하며 머무르고 있었을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들어와 있는 병력이 150명 남짓한 숫자였기 때문에 유고연방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세르비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주둔하고 있었던 민병대를 상대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고 파견된 이들 역시도 비전투 인원으로서 현재의 경찰의 역할을 할 뿐 강력한 세르비아에게 맞서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보여지죠. 주여 어디 가십니까의 라틴어로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에게 하는 말로 유명한데요. 로마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기독교도를 등진 채 피신을 가게 되면서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고 예수와 대화하는 장면 중 하나인 이 대사는 쿠오바디스 아이다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와 아이다를 동일시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1995년 7월 탱크 부대를 이끌고 스레브레니차에 입성한 세르비아군은 네덜란드인이었던 유엔군을 설득하여 내보내고 그들이 보호하고 있던 보스니아인들을 임계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여자들은 강간을 통해 세르비아의 씨를 받아야 한다며 임신을 주도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고 남성은 군인이 될 수도 있다는 명목하에 무차별 학살이 일어났다고 하죠. 이때 사망한 사람은 8천여 명에 육박하며
아이다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동포를 살리기 위해서 유엔을 대신하여 동분서주하게 뛰어다니며 직접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학살의 전조가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방관했던 유엔에게 직접적이진 않지만 적극적인 호소를 바라는 감독의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중 하나를 꼽자면 바로 이 장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 속 단 한 번의 플래시백 장면으로서 보스니아의 베스트 헤어스타일 대회의 장면입니다. 신나게 춤추는 사람들이 보이다 어느 순간 클로즈업이 된 장면에서는 모두가 무표정한 채로 춤을 추는 장면이 보여지는데요. 제 나름의 해석으로는 예견된 결말, 그러니까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는 미래를 암시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전쟁이 잔혹하다고 불리우는 이유 중 하나는 내전이었기 때문인데요. 각자의 이웃, 절친한 친구 또는 사제지간이었던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사이가 되어버린 절망감과 애석함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연출한 듯 보여집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또한 시선의 방향에 따라 보여지는 인물과의 관계와 그 의미입니다. 첫 프롤로그 장면에서는 아빠와 두 아들이 보여지고 아이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아빠와 두 아들은 아이다를 응시하고 있고 아이다는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저는 영화 후반이 돼서야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극중 아이다의 역할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엔 통역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유엔의 이야기를 충실하게 전달하면서 유엔과 동포들의 말을 통역해주는 아이다의 모습이 여러 장면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의 역할은 보스니아인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유엔의 통역관이기도 하지만 그녀는 보스니아인으로서 위험에 처한 동포들을 살리기 위해 네덜란드 대령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마지막 역할은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입니다. 무력함에 빠져있는 남편과 혼란스럽고 겁을 먹은 두 아들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 여성인데요. 이 세 역할이 교묘하게 얽혀 그녀는 상충하는 역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녀는 영화 내내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함이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남편과 두 아이들의 위치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주인공 아이다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세르비아 배우인 점도 인상 깊은 부분이었는데요. 결국 미국 중심의 나토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1995년 11월 데이턴 평화협정으로 인해 4년간의 전쟁이 종식되게 됩니다. 이 영화는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로서 불과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잔혹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마도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세르비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닌 유엔 더 넓게는 우리 관객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인도적인 개입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내 손 안의 무비였습니다. What difference does it make whether the Serbs kill us or you do?